제티와 함께하는 수학의 바이블. 자, 2학기가 시작되었고요. 오랜만에 온라인 수업을 다시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폭염이 시작되었고요. 코로나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여러분들 집에서 온라인 학습에 충실하게 임하고 있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인국 13기다운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오늘 날씨는 여전히 맑고 주번은 이영수와 김호윤이 6개월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2단원 로그 단원을 할 차례고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등교 학습을 통해서 1단원 지수를 했고요. 이제는 로그 단원입니다. 자, 로그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고 또 출제에도 여러 차례 계속해서 출제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념과 원리 학습에서부터 철저히 하나씩 단계를 밟아 나가면서 학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단원입니다. 자, 정신 바짝 차리고 집중해서 로그 단원 함께 해보도록 해요. 자, 먼저 개념 열기 우리 시작할 건데요. 자, 로그는 네이피어라고 하는 수학자에 의해서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고요. 여기 써 있습니다. 라스텐 포뮬루스 있죠? 자, 티에라. 인류 역사를 바꾼 10가지 공식 중 하나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니카라과의 정부에 의해서인지 니카라과 수학자들의 모임인지는 모르겠지만 우표로 발행이 되었고요. 그 중에 한 장이 바로 네이피어의 자연 로그입니다. 이쪽에 잘 안 보이겠지만 뭐라고 써 있냐면요. 2의 ln n는 n이라고 하는 식이 쓰여 있습니다. 자, 2는요 자연상수라고 하는 상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과 학생이면 자연상수 2를 이용해서 로그, 그러니까 밑이 2인 로그를 ln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이거를 배우게 되겠지만 여러분들은 사실 직접적으로 배우지는 않습니다. 그런 게 있나 보다라고 하는 느낌으로만 살펴두면 되고요. 자연상수 2는 사실 어떤 사회학, 경제학, 경영 등등 통계를 포함한 사회 전반의 어떤 문제와 현상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자주 등장하는 상수고 꼭 필요한 상수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학 교육 과정을 배우게 될 때는 자연상수 2를 아마 만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라플라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로그의 발명은 천문학자들의 계산을 덜어주어 그들의 수명을 2배로 연장시켰다. 실제로 2배로 연장됐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천문학자들의 큰 어려움을 덜어주었다 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죠. 자, 그만큼 로그는 굉장히 강력한 수학적 도구입니다. 수명을 연장시킬 만큼 그만큼 강력하다는 의미죠. 굉장히 큰 수, 어마어마하게 큰 수, 천문학에서 다루는 큰 수를 우리가 실제로 다루고 표기할 수 있는, 그리고 책으로 출판할 수 있는 그러한 숫자의 크기로 바꾸어 주었다는 거예요. 굉장하지 않나요? 물론 지수도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지수와 로그는 결국에 이란선 쌍둥이 같은 거죠. 따라서 지수와 로그의 덕분에 천문학자들의 수명은 연장되었고요. 여러분들의 고민과 노력은 또 2배가 되었습니다. 자, 로그의 직관적 이해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의 직관적 이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걸 보면요. 자, 지수 형태로 되어 있는 거 보이나요? 좌쪽에, 왼쪽에 1의 제곱은 1입니다. 2의 제곱은 x의 제곱은 2고요. 2의 제곱은 4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x가 얼마일 거냐 라고 하는 건 지수 형태에서 지수꼴로 되어 있을 때 이 x를 얼마로 할 거냐에 대한 고민들이 수학자와 일반인들 사이에서 퍼졌고요. 그리고 그 해결은 무엇으로 해결했나요? 맞습니다. 루트라는 기호를 사용해서 해결을 했어요. 루트.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걸 어떻게 표시하죠? 플러스 마이너스 2. 자, 이와 같이 표시함으로써 해결을 했습니다.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는 무엇이냐?
무리수잖아요. 어떤 특정 기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표현이 불가합니다. 1.4, 14 얼마 계속해서 나가는 무리수를 표현, 표기, 출판할 수가 없잖아요. 루트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해결했던 것처럼, 자, 이번에는요 x가 지수에 올라가 있습니다. 자, 2의 제곱은 4입니다. 2의 3제곱은 8이에요. 2의 몇 제곱을 하면 5가 나오게 될 거냐? 이거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바로 로그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로그라는 기호를 사용한 거죠. 그래서 그 x를 어떻게 표시하자? 로그 2의 5로 표시하자 라고 한 거죠. 어때요? 따라서 x는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2를 몇 제곱하면 2를 몇 제곱하면 5가 나오겠느냐? 그 수를 x라고 하자. 그리고 이와 같이 표기하자 라는 거죠. 자, 그 x의 값이 대략 얼마일지는 대략 짐작이 가지 않나요? 2와 3, 4의 값이니까 2점 얼마가 될 겁니다. 2점 얼마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값은 무리수가 나옵니다. 그와 같은 무리수를 표기할 별도의 방법이 없으니까 어떤 추가의 기호, 추가적 기호가 필요한 거죠. 우리는 그것을 로그라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나타내 보면요,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a의 xn 제곱은 n을 만족시키는 그 x를 이와 같이 표시하자. 어떤가요? 한눈에 들어오나요? 이와 같은 식을 만족시키는 x를 이것이라 하자. 따라서 우리가 관심 갖는 x는요, 지수에 올라 있는 x를 관심 가지고 그 x를 표기한 겁니다. 몇 제곱을 하면 n이 나오겠느냐? 이게 일반적으로 통용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a가 양수. 자, a가 음수면 x가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이게 짝수 홀수 달라지게 되고 일반적으로 정리할 수 없게 됩니다. 즉 공식으로 만들어지지 못하죠. 정의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조건으로 해서 제한시킨 겁니다. 당연히 a는 1이 아니어야겠죠. 1이면 의미가 없죠. 1에 몇 제곱을 하든 무조건 1이 나올 테니까요. 자, 그래서 n은 자연스럽게 양수의 값이 나옵니다. a가 양수니까 n은 양수의 값이 나오겠죠. 자, 이것이 그대로 로그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a는 1이 아닌 양수여야 하고 n은 양수여야 합니다. 자, 이거를 우리는 특별히 진수의 조건이라고 하죠. n을 로그 형태로 이렇게 표기했을 때 n을 진수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진수의 조건 n은 양수여야 한다. 그리고 및 a도 양수여야 하고 1이 아니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조건 반드시 기억하도록 하세요. 자, 로그의 성질을 모아서 한꺼번에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로그의 성질입니다. a가 양수고 a가 1이 아니고 m과 n은 양수입니다. 자, 이때 a의 0제곱은 1이므로, 자, 지수법칙에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따라서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써보세요. 썼나요? 자, 0은 로그 a의 1로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로그로 표기했을 때 진수가 1이면 그 로그의 결과는 0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또 로그 a의 a로 쓸 수 있나요? 여기서는 또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나요? 밑과 진수가 서로 같으면 그 값은 1이 나오겠구나. 됐죠? 자, 이번에는요, x와 y라고 하자. 그러면 이것은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겠느냐? 자, 이거는 이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로그 m 더하기 로그 a의 n. 자, 로그는요, 곱하기의 계산을 더하기의 계산으로 연산을 변환시키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누기의 연산은 뭐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나요? 그렇죠. 빼기의 연산으로 바꿔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자, 이거는 k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와 같은 식으로 표기가 되는 그와 같은 성질을 로그는 갖게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첫 번째 것인 3번 이거 하나만을 간단하게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명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로그 a의 m을 x라 하고 로그 a의 n을 y라 하자.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즉 3번 이것만을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준비됐나요? 자,
이것은요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로그와 치수 이렇게 됩니까? 로그 형태를 치수로 바꾸면요 a의 y제곱. 자 이렇게 되나요? 자 이때 여기에서 m과 n을 곱해 보겠습니다. m과 n을 곱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a의 x제곱 곱하기 a의 y제곱이 되고요. 지수 법칙에 의해서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때 자, 이 지수 형태를 로그로 바꿀 수 있겠네요. 로그. 자 양변에 로그를 취합니다. 양변에 로그를 취하는 걸로 합시다. 양변에 밑이 a인 로그를 취합니다. 양변에 밑이 a인 로그를 이렇게 취해요. a x 플러스 y. 5번을 아직 안 배웠으니까 5번 미안합니다. 5번을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요거를 양변의 로그를 취하는 형태가 아니라 얘를 로그로 바꾸는 걸로 합시다. 자 로그로 바꾸는 걸로 합시다. 로그로 바꾸면 마치 이 a가 이렇게 넘어가서 로그 a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앞에서 정의할 때 여기서도요 a가 이렇게 넘어가서 로그 a 이렇게 되는 것처럼. 자 그러면 어떻게 식이 쓰이게 됩니까? x 플러스 y 이렇게 쓰이게 되나요? 자 그런데 x 뭐라고 그랬습니까? x는 로그의 m이라고 했나요? y는요 로그 a의 n이라 했나요? 증명 끝났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4번과 5번도 증명할 수 있고요. 5번은 뭐 당연히 간단합니다. m의 k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m이 k번 곱해졌다는 뜻이죠. m이 k번. 여기 있는 m이 m 해서 매미 소리인가요? m 시끄럽습니다. 자 m이 k번 곱해져 있어요. 그게 다 더하기로 해서 k번 더해질 거 아니에요? k번 더해진 걸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건 지극히 당연하죠. 따라서 5번과 같은 성질도 성립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로그의 직관적 이해, 로그의 정의, 로그의 성질까지 해봤습니다. 자 충분히 잘 이해를 하고 있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하나씩 세세하게 꼼꼼하게 살펴서 꼭 반드시 이해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자 다음은요 여러가지 공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가지 공식 중에서도 첫 번째 나오는 공식, 이 공식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로그의 밑의 변환 공식이라고 합니다. 변환 공식. 예전에는 밑변환 공식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엔 밑의 변환 공식 발음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어렵네요. 밑의 변환 공식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쌤 쓰기에 편하려면 자 밑의 변환 공식이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공식들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리고 밑의 변환 공식까지 여기 나와 있는 공식은요 매우 중요한 공식이고요. 이 공식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빠르게 공식을 적용해서 우리가 문제 풀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밑의 변환 공식 간단하게 한번 증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증명해야 할 건 로그 a의 b가 되어 있을 때 얘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냐? 로그 c, 중요한 건 이거예요. 로그 c 똑같은 밑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밑 얘를 밑을 통일해서 로그 c의 a, 로그 c의 b로 나타낼 수 있다. 자 이게 바로 밑의 변환 공식이거든요. 지수의 계산할 때 밑이 서로 같아야 지수 법칙을 적용할 수 있던 거 기억하나요?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a의 m 더하기 n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처럼 자 여기서도 밑이 서로 같아야 곱셈 공식을 활용할 수 있었잖아요. 지수 법칙을 활용할 수 있었잖아요. 로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이 서로 같아야만 어떠한 계산이 가능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이고야. 자 로그의 밑을 통일시키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밑의 변환 공식을 맨 처음에 다루게 되는 거죠. 자 간단하게 한번 증명을 해볼까요? 증명하기 전에 얘를 갖다가 살짝 이렇게 바꿔서 써보겠습니다.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곱해보면 로그 a의 b 곱하기 로그
CA는 로그 C의 B다. 자, 이와 같은 식으로 쓰여지죠. 자, 요거를 증명하는 셈입니다. 결국엔. 따라서요. 로그 A의 B를 X라고 하고요. 여기는 로그 CA를 Y라고 할 겁니다. 라 하자. 자, 그러면요. 여기서 B는 A의 X제곱 되고요. 여기서 A는 C의 Y제곱이 되나요? 자, 이때 여기에서 가겠습니다. 자, B는으로 가볼까요? B는 AX제곱입니다. 자, 그런데 A가 또 있네요. 그러니까 뭐로 쓸 수 있어요? C의 Y제곱인가요? 자, 지수법칙에서 XY가 되나요? 자, B는 C의 XY제곱. 이런 식이 얻어졌어요. 자, 여기서도요. 요거에서 지수를 로그로 바꿔볼까요? 로그로? 그러면 로그 C로 넘어갑니다. 그쵸? 자, 그러면 우변에서는 XY가 남죠? XY가 남고 로그 C의 B가 되죠. 됐죠? 자, 그러면 X가 원래 뭐였냐면 로그 A의 B입니다. Y가 뭐예요? 로그 CA예요. 로그 C의 B죠. 됐네요. 로그 A의 B는 따라서 로그 CA, 로그 C의 B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것을 바로 우리는 미치 변환 공식이라고 말합니다. 자, 나머지 1, 2, 3, 4, 5분들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증명하는 건 어렵지 않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1번의 경우에도 미체 변환 공식을 바로 쓰는 거예요. 미체 변환 공식 써서 로그 A 쓸까요? 각자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바이블 53쪽에 그 공식을 증명하는 과정들이 각각 나와 있고요. 그 증명 이해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쭉 살피면서 공식을 한번 이해하고 기억하도록 해보세요. 뭐 4번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4번 같은 경우에 로그 A의 B는 B. 자, 이것은 어떤 공식만 살피면 결국에 A 이렇게 같으면 그냥 B로 나오게 된다. 그러한 뜻으로 해석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요. 로그의 정의입니다. 로그의 정의. 뭐예요? 자, 이게 바로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때 X는 뭐다? 로그 A의 B다. 이게 바로 로그의 정의였잖아요. X가 로그 A의 B입니다. X가 로그 A의 B. X가 로그 A의 B. 따라서 정의에서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리고 5번처럼 저렇게 바뀌게 된다는 거 이것도 꼭 기억을 하세요. A의 로그 C의 B가 있으면 A와 C를 맞바꾸어서 이와 같은 표기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B가 BA가 되는 것도 가능하다. 이것도 좀 기억을 해 두도록 하세요. 증명 과정은 여러분들이 바이블에서 꼭 좀 개별적으로 확인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고 나면 로그에 이제 두 번째 단원인 상용 로그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상용 로그는요, 탑 오브 탑입니다. 여러분들이 로그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정말 중요하게 활용되는 것이 바로 상용 로그예요. 상용 로그는 그 정의는 간단합니다.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예요. 자, 밑의 자리에 10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10은 보통 생략을 합니다. 그리고 10은 당연하게도 뭐 10진법에 의해서 10이 중요하게 요구가 되는 거고, 따라서 10은 그냥 생략하자, 많이 쓰니까 라고 뭐 계속 전개가 되는 거죠. 자, 밑을 10으로 하는 상용 로그이고요. 밑을 10으로 10입니다. 밑을 10으로 하는 상용 로그. 그리고 그 값이 얼마인지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구할 수 있겠죠. 그 값을요. x가 얼마냐에 따라서 그 값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값은요, 여러분들 교재 맨 뒤에 보면 몇 페이지입니까? 이게 페이지 548쪽에 보면 상용 로그 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상용 로그 표에서 보면 x의 값이 1.001 때부터 9.99일 때까지의 상용 로그의 값을 다 구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거는 소수점 4자리에서 끄는 값이고요. 근사값입니다. 하지만
뭐 네 자리까지만 그냥 사용해도 는으로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는으로 사용할 겁니다. 근사값으로 사용하지 않고요. 자, 상윤 로그표에서 모든 숫자의 값을 다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1에서 10 이내, 10보다 작은 그 값들만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해당하는 x의 값들만을 다 구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요, 놀라운 건 이 값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웬만한 수들의 상용로의 값은 다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그게 무슨 얘기인지 살피기 전에 먼저 자, 이와 같은 문제, 과제를 좀 해결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2의 100제곱은 얼마일까요? 자, 처음에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로그는 큰 수를 작은 수로 변환시켜 주는 그러한 특성을 가진다라고 했고요. 큰 수로부터 해방을 시켜 주었습니다. 2의 100제곱은 천문학에서는 뭐 대단한 수도 아니겠죠. 자, 그런데 2의 100제곱이 과연 그러면 얼마냐? 뭐 상상도 못할 수겠죠. 2의 10제곱만 해도 불과 1024입니다. 따라서 100제곱을 우리가 다룬다면 굉장히 다루기 힘든 수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2의 100제곱을 로그를 이용해서 다른 방식으로 표기해보자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여기 보입니까? 2의 100제곱을 한 번은 10의 x제곱이라고 놓고요. 한 번은 그냥 x라고 이렇게 놓아봤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2의 100제곱을 먼저 10의 x제곱이라고 놓았습니다. 그래놓고 양변에 상용로그를 취했습니다. 그러면 x가 될 거고요. 로그 2의 100제곱이 됩니다. 100은요, 로그 법칙에서 공식에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100 곱하기 로그 2, 100 곱하기 로그 2를 찾아보면 0.3010의 값을 얻고요. 따라서 30.1의 값을 얻습니다. 자, x가 30.1이에요. x가 30.1이니까 따라서 10의 30.1제곱. 2의 100제곱은 10의 30.1제곱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거 그냥 뭐 밑이 2인 지수를 밑이 10인 지수로만 바꾼 거 아닌가요? 다르지 않나요? 느낌이 좀 다르지 않나요? 2의 100제곱은 도무지 얼마만큼의 수인지 알 수가 없었는데, 자, 이제는 뭘 알았나요? 그렇죠, 자릿수를 알았습니다. 10의 31제곱이면 어때요? 0이 31개 있는 거잖아요. 0이 31개 있고 맨 앞에 어떤 수가 있겠죠. 맞나요? 그러니까 0이 31개 있는 수구나. 따라서 그 값의 대략적 크기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맨 앞자리의 수가 1인지 2인지 3인지 그거는 아직 모르는 거죠. 어때요? 여기까지 접수되나요? 자, 그러고 나니까 어때요? 그 31자리, 그러니까 32자리의 수겠죠. 0이 31개니까. 그럼 맨 앞자리의 수는 뭔가요? 그리고 도대체 이 1제곱은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라는 궁금증도 생겨나지 않나요? 맞습니다. 바로 1에 의해서 맨 앞자리의 수가 결정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0이 31개가 있고 맨 앞자리의 수는 뭔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바로 10의 0.1제곱에 의해서 맨 앞자리의 수가 어떤 수인 줄을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와우. 그 과정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의 100제곱을 그냥 x라고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그래놓고 양변에 상용로그를 취할게요. 자, 여기까지 쭉 갑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30.1입니다. 누가요? 로그 x가요. 자, 앞에 와는 다르죠? 앞은 x가 30.1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로그 x가 30.1이에요. 자, 로그 x가 30.1이지만 x가 얼마인지는 아직 모르네요. 자, 그러면 x를 구할 겁니다. 우리는요, x를 알아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로그 x가 30.1이 나왔는데 30.1이라고 하는 값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때 자, 30은요 이렇게 표기 가능한 거 이해됩니까? 좋아요. 또 0.1은 로그로 얼마냐? 자, 로그 1.25가 약 0.1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여기만 약으로 표시를 했어요. 자, 왜 약으로 표시했느냐? 상용로그표 1.25를 찾아볼까요? 1.25 찾아볼까요? 어디 있나요? 1.25 어떻게 찾나요? 1.25
0.969를 찾아보면 자 여기 얼마 있나요? 0.969 0.969 여기는 0.1004 자 0.1에 더 가까운 수 어떻게 보면 6이 더 가깝네요. 근데 넘치는 것보다 모자라는 게 낫다고 판단을 해보자는 거죠. 무슨 뜻이에요? 여기다 써볼까요? 로그 1.35의 값을 구하면 그 값이 0.969가 나온다. 1.25의 값을 구하면 이 값이 나온다. 맞나요? 0.0 미안합니다. 0.0969 따라서 이 값은 0.1에 근사한가요? 이거죠. 따라서 0.1을 로그로 바꾼다면 로그 1.25로 표기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0.1은 약 로그 1.25예요. 그래서 이렇게 쓴 거죠. 그리고 이것은요 로그 법칙에 의해서 로그 성질에서 이와 같이 표기가 가능합니다. 자 됐죠. 로그 x는 로그 이거 따라서 x는 되나요? x가 이겁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갈까요? x가 이거라고 그랬어요. 자 따라서 2의 100제곱은 1.25 곱하기 10의 30제곱 따라서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1, 2, 5 해서 0, 0, 0, 0, 0, 0, 0, 0 동그라미가 0이 30개 있어야죠. 30개 있어야 되는데 여기 하나 2개 써먹었으니까 여기가 28개 있겠네요. 28개 맞아요? 와우. 자 처음 단계에서는요 2의 100제곱이 몇 자리의 수인지 31자리의 수인 것만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31자리의 수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는요 28, 29, 30, 31 31자리의 수 그리고 무려 앞에서 3자리까지의 수를 알아냈어요. 대단하지 않나요? 2의 100제곱을 2를 100번 곱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상용로그 표를 이용하면 그 값이 얼마인지를 거의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로그의 특성 덕분에 천문학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고요. 큰 어려움을 덜 수 있었습니다. 여기 거리의 값, 거리는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굉장히 큰 값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이런 등급은 밝기는 우리가 1부터 10까지 숫자로 나타내야 될 텐데 이 t는 엄청나게 큰 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로그를 이용해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작은 수로 만들어 주고 별의 밝기와 겉보기 등급을 다룰 수 있는 공식을 얻어낼 수 있게 되었죠. 바로 로그의 덕분입니다. 자 이제는 이어서 로그에서 다루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성질 또 한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에서 다루는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에요. 바로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을 다루는 문제가 거의 해마다 수능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을 했습니다. 거의 해마다 등장을 했어요. 그거를 특히 예전에는 지표라는 용어로 표시했고 가수라는 용어로 나타냈어요. 그럴 만큼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었는데 여러분들은 불행인지 다행인지 지표 가수가 교육과정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지표 가수라는 개념은 빠져나갔는데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이라고 하는 건 얼마든지 생겨나는 거고 자연스레 다룰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을 다루는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바이블에서도 굉장히 많은 양을 할애해서 정수 부분, 소수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또 많은 문제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정수 부분, 소수 부분에 대한 준비는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로그 3.21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그 3.21은 상용 로그표에서 찾을 수 있나요? 자, 상용 로그표에서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값은 로그 3.21입니다. 이 6개 값들 중에서요. 맞죠?
자, 상용 로그표에서 로그 3.21의 값을 찾아보면요. 여러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찾는 것도 찾을 줄 알아야 합니다. 0.5065 0.5065라는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로그 321을 다뤄볼까요? 자, 로그 321은요. 상용 로그표에 없습니다. 그럼 그 값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321은요 3.21 곱하기 100입니다. 그리고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3.21 더하기 2 로그 10, 그러니까 뭐 2로만 되는 거 보이나요? 로그 10의 제곱은 2가 됩니다. 그쵸? 로그 3.21을 찾아요. 0.5065 2 더하기 0.5065 따라서 2.5065 이렇게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로그 321을 해결했네요. 그렇다면 당연하게도 로그 32.1 다 이런 것들 다 해결할 수 있지 않나요? 구해보세요. 각자 한번 구해봅니다. 그 값이 얼마인지요? 빨리 구했네요. 역시 잘했습니다. 자, 그 값을 구했더니 얼마가 나왔나요? 1.5065 나왔나요? 자, 이 값을 구했더니 얼마가 나왔습니까? 마이너스 값, 마이너스 얼마 나오나요? 자, 이것도 마이너스 얼마, 이것도 마이너스 얼마가 나오나요? 이 값은 실제로 얼마가 나옵니까? 0.4935 나오나요? 0.4935?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그 특징과 패러를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패러.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상용 로그표에서는 로그 3.21의 값만을 찾을 수 있어요. 나머지 값들을 다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숫자의 배열이 같으면 그러면 다 구할 수 있겠네 라고 하는 그런 성질을 발견할 수 있나요? 몇 가지의 성질을 발견할 수 있나요? 숫자 배열이 같았더니 그 값들을 다 구할 수 있겠구나, 뭐 그런 거 알 수 있나요? 또 뭐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에 대한 그런 뭐 어떤 성질도 발견이 되나요? 또 자릿수, 어떤 숫자의 자릿수에 따라서 그 로그 결과의 값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것도 보이나요? 정수 부분의 값에 따라서 자릿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이나요? 소수 부분이 갖는 어떤 특성, 패런 보이나요? 그 모든 것들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특징 짓는 특성이고, 그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문항들이 개발되고 출제가 됩니다. 몇 가지 특성 확인해 볼까요? 2.5065 2 더하기 0.5065죠. 1 더하기 0.5065 자, 1 더하기 0.5065 자, 오히려 이 값도 어떤 더하기 형태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이거 계산 전에 뭐가 있었어요? 이게 있지 않았나요? 0.5065 자, 이 값도 마이너스 계산되기 전에 이게 있지 않았나요? 마이너스 2 더하기 0.5065 이거는요 마이너스 3 더하기 0.5065 이렇게 있지 않았나요? 자, 바로 이것입니다. 2 더하기 0.5065 1 더하기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통틀어서 가장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알아야 될 내용 바로 이것이네요. 그리고 정리해보면 세 자릿수였더니 정수 부분이 2가 나옵니다. 왜 2가 나왔어요? 100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왜 100이 있었어요? 3.21로 떼날리니까 그렇죠. 두 자릿수, 정수 부분이 두 자릿수였더니 1이 나왔습니다. 아하, 여기도요. 여기는 그렇고요. 여기는 0.301 0.3으로 시작했더니 마이너스 1이 나왔고요. 0.03으로 시작했더니 마이너스 2가 나왔고요. 0.003으로 시작했더니 마이너스 3이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가수는 모두가 동일합니다. 가수가 동일한 이유는요, 다 3이 1이니까 그렇죠. 자, 이러한 내용들 여러분들 스스로 발견하고요, 그 특성들을 기록한 다음에 바이블에서 정리되어 있는 그런 특성들을 비교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찾아보세요.
찾아보고 그것들을 바이블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바이블 68쪽, 69쪽까지 쭉 이어서 상용누구의 정수 부분의 성질, 상용누구의 소수 부분의 성질이라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수고 많았고요. 개념열기 2에서 다시 만날 거고요. 개념열기 2에서는 어떤 예제들과 개념 넓히기 그런 문제들을 좀 골라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열기 2는 오늘 오후에 혹은 내일 오전에 다시 게시가 되고 오픈될 겁니다. 수고 많았어요.